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했습니다. 화상으로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봉화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당정과 대통령실 인사 등이 총출동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 위원장은 내일부터 지역구 유세에 집중합니다. 손흥민이 극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우리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리그 득점왕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골프의류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부에 골프의류가 많이 쌓여 있고 외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사전투표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광역단체장 17곳을 비롯한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메인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조기 등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뜨거운데요. 예상 외에 초접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인데요. 직전 송영길 의원이 5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 대선 주자와 원외 후보, 정치적 체급차가 큰데도 초박빙입니다.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인천 계양을부터 가봅니다. 여론을 보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계양구는 결코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닙니다. 계양구는 호구가 아닙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였던 만큼 당초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었는데요. 최근 이 후보가 의사 출신인 정치 신인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7.4%,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7.9%로 0.5%포인트 차 초접전입니다. 같은 기간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6%, 그리고 윤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9%로 초박빙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인천 지역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습니다. 47.9%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47.3%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9.9%포인트 차로 윤영선 후보를 따돌렸는데 일주일 새 어느새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검수완박과 박완주 의원, 성비위 등으로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50%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8.6%를 얻은 민주당을 11.5%포인트 차로 앞서며 격차를 더 벌렸는데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50%를 넘은 건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효과는 반영도 안 된 수치라며 추가 상승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뜻밖의 선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번 해볼만 하다며 인천 계양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기세를 몰아 투표율을 올리자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번 주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계양 을로 총출동해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지율 선전 중인 윤 후보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윤영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공정과 상식 대 범죄 피해자의 선거입니다. 조금 전 인천 계산역에서 윤영선 후보 집중 지원 유세가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인천 계양구는 시대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의 도피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병을 구하기 위한 반성 없는 어떤 소도로서 계양이 침발라 놓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연고 없이 인천 계양 을에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계양이요. 안심하지 마세요. 대선에서 졌고 2달 만에 나왔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국민의힘 선대위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틀에 한 번꼴로 인천 계양 을을 찾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조직표에 맞서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이 27일, 28일 양일간 사전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긴장감을 드러냈고 이 당내에선 솔직히 민망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후보는 남은 기간 지역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 김해로 내려가 수로왕릉에 참배한 뒤 거리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운 게 부담이 된 듯 주변에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양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이 위원장은 최근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부산 지원 유세도 했는데 내일부터는 지역구 유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또 인천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서울시민 불편과 안보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 당장 내일은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후 총집결 집회도 열 방침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날입니다. 이례적으로 보수 정권인 여권이 추도식에 총출동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사실상 대통령 빼고 모두 봉화마을로 향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은 두 번째 통합행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슴에 노무현 재단 스티커를 붙이고 차례로 추도식장에 들어섭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여권이 봉화마을에 모두 모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참석과 불참을 반복했고 최근 2년간은 원내대표만 참석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보수정당 인사들이 추도식에 참석할 때 물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무난한 입장이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수정부 총리로는 처음 추도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정치 역사상 하나의 굉장히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 말씀도 전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권 여사와 나눈 대화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몇 번 좋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국익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매년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오늘 추도식엔 야권 인사들도 총출동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은 건 5년 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찾아뵙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이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찬도 함께 했는데요. 야권은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최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5년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추도식의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각성을 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동석했습니다. 1시간 이상 함께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 후 SNS에 약속을 지켰다며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취임 초에 여당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방선거 직전인 오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더 소중한 그런 분위기였죠. 네, 영끌이라는 표현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신조어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영끌에 나섰습니다. 접전을 벌이거나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역 후보들 김해 봉화마을에 총집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봉화마을을 찾았고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밤 미리 왔다 갔고 부산시장, 세종시장 후보는 노무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공화국을 부각시키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보복 수사에 앞장섰던 당시 그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국민 통합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이 인천 계양을의 약간 이 예상 밖의 민심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이 더더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오늘 오찬에 조금 더 눈길이 가기도 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인천 계양을 초접전 양상으로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오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비공개로 오찬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서 좀 어떤 얘기 나누는지.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공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오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일부러 사진도 하나 찍어주셨다라는 말도 했고요.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다, 이런 과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이제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인데다가 사실 퇴임 후에 첫 번째 공식 석상이잖아요. 따로 발언은 없었나요? 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발언을 할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별도의 공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모습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눈물을 닦는 모습도 포착이 됐지만 강산혜 씨의 추모 공연 때는 어깨를 들썩이고 손으로 박자를 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 이 여권에서요. 대통령 빼고 다 사실상 관련 총출동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보수정권 전체가 이렇게 총출동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닷새 전에도 총출동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땐 광주 5.18 기념식이었죠. 다급해진 민주당이 지지층 영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탄력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넘어 중도층 영끌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정상 불참한 윤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이제 취임식을 하고 바로 내려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 마지막 국무총리라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돼서 추도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네. 주미대사 시절이라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못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 총리 이렇게 바로 회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모시고 국정을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은 분명하셨어요. 민주주의가 잘 돼야 되겠다. 자, 이제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고 가죠. 아까 이제 이현수 기자가 네. 민주당 분위기가 오늘이 마지막 반전 기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추도식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9일 남았고요. 사전투표는 나흘 남은 상황이거든요. 여야 모두 관건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외치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네, 투표율에 또 관심이 쏠리네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열린 출범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같은 한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했습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규범 설정과 영내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각국 정상과 얼굴을 맞댄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4분간 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영내 호혜적 공급망 구축,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한국의 역할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태 지역이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IPEF 참여 이유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통상룰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이 빠지면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할 의도는 없다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례적으로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아내가 직접 말차를 대접했습니다. 이어서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처음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진 미국과 일본의 정상. You're a good friend. Thank you. 스스럼 없이 이름도 부릅니다. So, welcome back to Japan. 회담 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hope to increase across the Taiwan Straits, promot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nd to det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는 4번째로 일본인 납북자 가족도 만났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면서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その裏付けとなる防衛費の相当な増額を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強い支持をいただき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모 관람과 골프를 즐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 때와는 달리 일본식 정원이 딸린 대형 연회장에서 전통 요리를 대접하고 기시다 총리 부인이 내어준 말차를 마시며 산책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혁명 아버지인 순원이 일본 망명 당시 만든 비밀의 문을 둘러보며 양국의 공감대도 다집니다. 아침부터 만찬이 열리는 이곳 하포엔까지 하루 종일 함께한 미일 정상은 내일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 대면 회의로 각 정상들 간 별도 회담도 진행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건물 내부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빈관과 춘추관이 먼저 공개됐는데요. 영빈관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비롯한 국빈 환영 만찬장으로 자주 쓰였죠. 저희 기자들이 근무했던 춘추관도 함께 가보시죠. 조민기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청와대 영빈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 개방된 내부를 보기 위해 시민들은 4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월계수, 태극무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영빈관은 원래 각국 정상 등 외국 국빈을 위한 공식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은 구경으로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영빈관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외국 대통령 분들이 오시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로 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영빈관은 국빈 접견 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층은 접견장, 2층은 만찬장인데 이번엔 1층만 개방됐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와 기자실로 쓰였던 춘추관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1층엔 대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습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했던 2층 브리핑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TV에서 보던 것을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브리핑룸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신기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청와대 관람을 신청한 사람은 500만 명 이상. 이 중 37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대통령 관저, 본관 등 다른 건물도 앞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오늘 서울 교육감 후보들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 단일화에 실패한 뒤에 입에 담기 힘든 막말 폭로전까지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보 후보 조희연 현 교육감을 포함해 4명이 벌인 토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가장 선명하게 대립한 건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존폐 문제였습니다. 과도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고교체제로 만든다. 이것이 저의 지향입니다. 하향 평등 정책입니다. 하향이 아니라 실력을 올리고 인품을 기르는 상향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조희연 후보는 찬성을, 보수 후보들은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교실도 없습니다. 물적, 인적 토대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조 후보의 내로남불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제분들은 둘 다 외고를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애들이 외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15년 정도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 비판을 경청하겠습니다. 조 후보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범죄자 교육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러나셔서 교육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후 서로 남탓 공방을 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미친 저거 끝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박선영이라는 미친 사람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20일과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옷부터 휴지까지 화제가 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네, 김건희 여사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인데요.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음악회 참석 모습 중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열린음악회의 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KBS 스튜디오에 제 아내와 열린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상을 비교하면서 브레이브걸스가 제5의 멤버를 영입했다. 브레이브 건이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틀 전 한미 정상 환영 만찬을 앞두고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올림머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머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열린음악회 때는 올림머리를 하진 않았었죠. 네, 대선 때 거의 등장한 적이 없어서 호기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공개 일정은 물론 비공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을 통해서 옷이나 안경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김 여사의 사진 속에 노란 휴지까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일부 색깔이 품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을 넣은 상품도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포함해 등록된 상품이 8,000개가 넘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을 도용해서 상품을 소개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중의 관심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아직은 그저 호기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열흘도 안 남은 지방선거 얘기인데 선거 포스터에 짝꿍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포스터에 대부분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후보들은 윤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거나 함께 걷는 모습 등 윤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포스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신발끈 동여맸습니다. 그렇죠? 이제 뛸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김은혜가 외치면 윤석열 정부가 화답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김인정 후보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후보들은 이제 표에 도움이 되면 이제 짝꿍이 되는 건데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마케팅 한창 했었죠. 맞습니다. 문재인의 친구라는 수식어에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나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홍보물에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당선도 됐었잖아요. 세 후보 모두 이번에 또 선거에 나왔지만 이런 마케팅 전략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들의 짝꿍은 누굴까요? 민주당 홍보물은 이 짝꿍을 내세우기보다는 후보 중심입니다. 윤 대통령을 짝꿍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용비 요청가를 부르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서울 시민의 민심을 전하는 서울시장을 뽑을 것이냐. 후보가 짝꿍으로 누굴 내세우든 국민이 짝꿍으로 삼고 싶은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네, 짝꿍으로 삼고 싶은 후보, 괜찮은 기준이네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북한 원로 현철회의 사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예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관을 들고 이 퉁퉁 부은 눈으로 삽 대신 손으로 흙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후계 수업에 도움을 줬다 해도 이렇게 각별한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가 걸린 4.25 문화회관 앞에 빼곡히 서열한 북한 군인들. 안에서는 발인식이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비통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철의 인민군 원수의 시신이 든 관을 오른쪽 앞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대형 영정사진 촬영과 연구차는 호의 속에 평양 시내를 이동하고 코로나 유행 와중에도 도로 양옆에는 시민들이 늘어섰습니다.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에서도 군인이 건네는 삽 대신 직접 손으로 흙을 모아 관 위에 뿌립니다. 묘비를 어루만지는 김 위원장의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지난주 김일성 사촌동생과 결혼한 인척으로 주체사상 체계화를 주도한 양형섭 전 상임위 부위원장의 장례식에는 조문만 갔던 모습과 크게 비교됩니다. 6.25 전쟁 당시 김일성 호위병을 지낸 현철에는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군부 핵심 인물로 김정은의 입지를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비대해진 성군 정치의 인민군은 신생 김정은 정권에겐 부담이었거든요. 이 군부 동요를 막아주고 버팀목이 돼준 게 현철이거든요. 세습 정치를 완수한 핵심 인물을 애도함과 동시에 코로나로 흔들리는 북한 민심을 잡기 위해 장례식 정치를 선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골프 의류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1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의류 300만 장을 포함해 축구장 2개 규모의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4층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매섭게 타오르고 건물은 불에 녹아내려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골프 의류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큰 불이 났습니다. 하늘 위로 이렇게 새까만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검은 연기가 이렇게 막 하늘을 덮을 정도로 엄청 많이 났어요. 피해 면적만 14,6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배에 이릅니다. 물류센터 안팎에서 근무하던 142명은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불을 끄려던 한 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차와 헬기 등 장비 78대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오후 5시 20분쯤 초진에 성공했습니다. 철근 쪽 건물이 아예 화재로 인해가지고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은 사이에 우리가 첩첩이 쌓여 있어가지고 연소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진입해서 진압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크리스 FNC 측은 이번 화재로 상품 배송과 반품 업무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큰 불이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열흘간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태운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는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은 불탄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히 자연 회복을 기다릴지 불탄 나무를 싹 베어내고 인공 조림을 할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경북 울진군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화마로 인한 상처가 여전한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이 지나간 산등성이는 온통 시커멓게 변했고 타버린 나무 아래 맨 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로변 숲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마을에도 상처가 여전합니다. 타버린 가스통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불에 탄 세간살이가 눌러붙어 있습니다. 농사 짓고 송이도 캐며 산과 어우러져 살던 주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회를 해놨는데 불에 다 타고 뭐 이게 송이도 못 따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이곳은 아직 불에 탄 집을 치우지도 못했는데요. 집 주인은 축사에 남은 소를 돌보기 위해서 이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 복구에 정부는 예산 4,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3,200억 원은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 데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산림청이 주도하는 벌채 작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숲이 스스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무에서 새순이 올라와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렇게 돼 있는 나무 중에서도 위에 솜대가 올라오는 게 있어. 이게 만약에 벌채가 들어오면 싸그리 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얘기라.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고성군의 경우 인공벌채한 숲이 나무 밀도는 더 높지만 죽은 나무를 그대로 둔 곳의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복원이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땅 속에 남아있던 뿌리나 종자로부터 발화돼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연적으로 복원되면 화렵수림으로 복원돼요. 반면 벌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마철 죽은 나무가 쓰러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학계와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복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 더욱 건강한 숲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입니다. 상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옷 속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일 범행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 한산한 생활용품점. 여성 한 명이 진열대의 물건을 살펴봅니다. 바로 이때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다가갑니다. 여성의 뒤에서 주춤거리더니 쪼그려 앉아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밉니다. 남성을 발견한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점원이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가로채 필사적으로 도주합니다. 도와달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몰카범이 막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저희 매장 직원과 옆에 있던 고객분들이 같이 쫓아갔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던 남성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왼손에 종이컵을 든 채로 쇼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선을 분산한 뒤에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오른손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이 동일한 수법 같았고,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불법 촬영 동영상은 모두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성폭력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걸리던 원숭이 두창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당장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원숭이 두창이 보고된 국가는 1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오한, 두통, 피로. 열이 난 후 1에서 3일 이내 피부 발진이 시작되는데 수포 형태에서 농이 생기고 딱지가 생깁니다. 치명률은 3에서 6% 내외로 오미크론의 최대 30배에 이릅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질환이어서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종식을 선언하면서 국내 천연두 예방접종도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에 맞은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현재 3,500만 명분의 천연두 백신을 비축 중인데 백신을 맞지 않은 1981년 이후 출생 인구수보다는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대규모 접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두 갈래인 바늘침을 15번 찔러야 하는 등 접종이 까다롭고 생화학 테러 등에 대비해 비축한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은 항바이러스 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고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와 비교해도 전파력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환자하고 직접 접촉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호흡기 전파 사례도 흔하지는 않거든요.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다만 해외여행 증가세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심각합니다. 결국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유럽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C-17 수송기가 인디애나주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군 수송기 안에 실린 건 군인도 무기도 아닌 영유아용 분유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간 탈출 때도 투입됐던 대형 전략 수송기를 분유 공수 작전에 투입한 겁니다. 독일에서 공수된 분유 35,000kg은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의료용 저자극성 특수 분유로 9,000명의 영아와 18,000명의 유아가 일주일간 먹을 분량입니다. They're lifesavers to so many children and so many parents, and I'm sure that not only babies are going to be able to go to sleep comfortably tonight because their parents are going to know that they actually have food. 미국 분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에버사의 대규모 리콜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최근 미국 마트에서는 분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So I was telling my husband, I said, honey, we got to go and find this formula because this is a crisis. I haven't seen any on the shelves.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6.25 전쟁 때 제정한 국방물자 조달법까지 발동해 분유를 유럽에서 공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as the President has instructed us, to look for every opportunity to increase supply. 폐쇄됐던 에버사의 분유 생산 시설은 다음 주부터 재가동돼 2달 후에야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직 5월 하순인데 오늘은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벌써 기온이 크게 오른 걸 보니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 전망에 따르면 평년보단 더위가 심하고 지난해와는 비슷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6월엔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일찍부터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의 기온이 25도 정도인데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고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온 뒤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높게 나타나겠고요. 또 수도권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흔히 월클이라 부르죠. 월드 클래스. 오스카를 주름잡은 기생충과 윤여정, 그래미를 뒤집은 BTS, 미국 대통령이 각별히 따로 챙긴 삼성전자와 현대차, 오늘 새벽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까지 다음 월클은 누구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월클 보유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